네, 안녕하십니까. 상권분석가 박대영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 최근 10년 동안 10배가 오른 곳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죠.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는데, 땅 가격이 이제 많이 상승한 거를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려면 옛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옛날에 이제 도시를 막 개발 계획을 하면서 이제 아파트 단지를 막 지었겠죠. 근데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어느 정도 지으면은 이제 학교를 짓게끔 했어요. 몇 세대 이상이면 학교를 지어라 그랬더니 아파트 단지에서 학교를 지으면 사업성이 나오질 않으니까 학교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파트만 딱 지을 수 있는 정도 세대수를 이제 개발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개발이 난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파트는 다 들어갔는데 개발이 되었는데 학교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토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20년 장기 계획으로 이제 국토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죠. 국토 기본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뭐냐면 전국에 있는 토지들을 저기 전라도 광주가 됐던 경상도가 되었던 시골에 있는 땅들도 20년 장기 계획을 세워라 라는 거죠. 그래서 시군구 단으로 이제 20년 장기 계획을 앞으로 여기가 이제 많이 발달을 하게 되면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하고 여기를 뭐 주거지역으로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라고 하고서는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해요. 실상은 현재 가서 보면은 농지밖에 없는데 거기가 앞으로 상업지가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들이 많이 오르겠죠.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땅값이 많이 오르게 된 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나라가 막 발달할 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땅값이 한번 또 점프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점프를 하게 된 계기가 토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본 사례가 이제 옛날에는 준농림이라고 있었죠. 준농림이라고 있었는데 이 준농림이 이제 관리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에 옛날에는 모텔도 짓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공장도 짓고. 그렇다 보니까는 어느 땅은 공장을 해도 되고 어느 땅은 모텔을 해도 되는데 나는 왜 농사만 져야 돼? 나도 개발할 거야. 막 이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부랴부랴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게 됩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그전에 있던 준농림 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런 식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화합니다. 말해서 알 수 있듯이 계획관리는 계획하에 계획하에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부지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생산관리는 생산을 하는 것이고 보존관리는 이제 보존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무슨 공원이라든가 이러한 곳들이죠.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관리이죠. 근데 이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는데 이제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땅이 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획관리지역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곳들을 막 투자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획관리로 지정이 될 만한 땅들을. 그래서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투자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제 한계 농지였어요. 한계 농지가 뭐냐면은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예를 들자면 이제 유수지 같은 곳이죠. 물이 이렇게 복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유수지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땅들이 이제 한계 농지라고 했는데 그런 땅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획 관리가 되고 또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공장들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이러한 곳들이 많이 모여 있는 준농림 지역 이런 데들은 대부분 이제 계획 관리 지역으로 풀리고 또 이제 농지가 더 많은 지역들 이러한 곳들은 대부분 생산관리로 다 묻게 됩니다. 나라가 성장을 하면서 도로 개발 계획이라든가 철도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개발 계획을 장기 계획을 세워서 토지가 계속 발달을 하게 됩니다. 국토 기본 계획에서 5차 개발 계획까지도 나왔는데요. 5차 개발 계획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장기 계획들입니다. 이 장기 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장기 계획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5년 단계로 이제 단기 계획을 또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토지 가격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이유로도 올랐지만 또 한 가지는, 자, 우리가 보시면은 이때가 한 몇 년대 될까요? 한 80년대 초부터 이제 마이카 시대가 막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들을 막 이제 개인 집에서 자가용들을 막 구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차를 막 이용을 하다 보니까 상권이 넓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좀 더 멀리 가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도보 위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걸어가서 장을 본다든가 재래시장, 주차 여건이 좋지 않아도 다 재래시장에 가서 소비를 했잖아요. 재래시장에 가서 소비를 하다가 자동차 보급률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짐을 들으려면은 무거운 것들을 들어야 하니까는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쇼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 여건이 안 좋죠. 차를 세워놓고 쇼핑을 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데 대형 마트들이 막 들어오면서 대형 마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주차 여건이 막 좋아지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이마트라든가 이전 대형 할인 마트점들로 막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권이 어떻게 바뀌냐면은요, 아마 제 연배하고 비슷한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서울에서 양평으로 가다 보면은 양수리 가기 전에 봉주루라는 카페가 있죠. 봉주루라는 카페가 제가 20대 초반에 생긴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 한 88년 정도 때 아마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림픽 때 정도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가용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주변 외곽에 드라이브를 한다거나 이런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차를 끌고 저 양수리라든가 이런 데 가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특정 층밖에는 소비할 여력이 안 됐겠죠. 하지만 자가용이 이렇게 막 보급이 되면서 일반 개인들, 보통 사람들도 이제 데이트를 할 때 차를 몰고 양수리라든가 양평이라든가 이러한 도심 외곽 쪽으로 이제 많이 데이트를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곳들이 많이 이제 또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구석에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시설로서 잘 정착을 하고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모델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동안 한 20년 정도 동안 계속 땅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나라가 성장을 하고 도로가 개발이 되고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니까 상권이 넓어지면서 소비 형태가 바뀌면서 땅 가격이 오르는 것들, 또 농지였는데 그게 상업지로 바뀌고 또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땅값이 많이 오른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앞으로 한 10년 뒤에 한 10배 정도 오를 땅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10년 정도. 자, 앞으로 10년 정도 후에 교통 환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교통 환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KTX나 GTX 이러한 것들 고속철도들이 많이 개통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제 고속도로도 상당히 많이 개통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고속도로가 많이 없었던 경북, 강원도 뭐 이쪽에 고속도로들도 이제 많이 좋아지게 되죠. 한 20년도 넘은 이야기이지만 옛날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던 분 중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계세요.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 전부터 이제 그린벨트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옛날부터 한 30년 전부터 그린벨트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린벨트에 투자를 했었던 거는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왜 그걸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셨냐고 하니까 태영아, 우리나라가 계속 지금 성장을 하는데 도시는 딱 개발할 수 있는 곳은 한정이 되어 있고 도시는 계속 팽창을 하게 되는데 땅이 우리는 많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제한을 풀어야지. 그래서 이분은 확신을 가지고 그린벨트만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한 30년 전부터 그 그린벨트에 투자를 한 그 땅 평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땅 중에 하나가 백운호수에 있는 인근의 그린벨트들이었어요. 지금 개발이 돼서 뭐 평당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가는데요. 그러니까는 그린벨트였을 때 그렇게 그 성견 지명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신 분이죠. 그분한테 제가 한번 그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서, 형님, 앞으로 그러면 형님이 그 땅을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어디에 투자를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님이, 야, 뭐 어디를 해? 너 요즘, 제가 이 질문을 한 지가 그 한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인데도 이 형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야, 너 요즘 뉴스 보니까 뭐 앞으로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택시가 날아다닌다며. 예, 그게 드론입니다. 드론. 예, 보시면은 드론 택시죠? 예, 드론 택시. 드론 택시 생긴 다음에 사람들이 택시 타고선 날라서 왔다 갔다 할 거라며. 그럼 어디 땅값이 오르겠니? 라는 거예요. 어디가 오를까요? 여러분들, 전원주택 지금은 양평이라든가 도시 외가 가까운 곳에 가죠. 그리고 고급 주택들은 대부분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서울 도심도 마찬가지죠. 고급 주택들은 성북동이나 논현동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대중교통 별로 좋지 않죠. 물론 논현동은 걸어 내려오면 좋지만 성북동이나 이런 곳들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예, 그죠? 전원주택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꼭대기에 경치가 정말 좋은 곳이 있어요. 정말 좋은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예, 도로도 낼 수가 없고, 예,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드론이 이제 보급화됩니다. 그러면 드론은 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 산에 임업을 합니다. 임업을 해요. 임업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임업을 하기 위한 뭐 집도 지을 수 있잖아요. 예. 드론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님은 10년 전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저한테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산에 많이 다니면서 경치가 정말 좋아. 경치가 정말 좋아. 대부분 또 이런 산 속에 있는 땅들은 맹지입니다. 맹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임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분들 잘 알겠지만, 저기 아래쪽 내려가면은 평당 10,000원짜리 이런 많아요, 땅. 예. 그러니까는 더군다나 맹지이고 개발할 수가 없는 땅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드론으로 날아갈 정도면은 일단 걸어서 올라가기는 매우 힘든 곳이니까, 예, 그러한 곳들 땅만 사라는 거예요. 맹지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경치가 정말 좋고, 예, 드론으로,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원주라든가 뭐 강원도 도심이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에서 드론으로 이동을 하는데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 경치가 좋은 곳. 예, 그러한 곳을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교통이 발달을 하고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도 우리한테 무지하게 많은 변화들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떠한 것들이 많이 가격이 상승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